자, 이제 투자 분석 기법 요거 이론적으로 빨리 정리하고 문제 풀도록 할게요. 투자 분석 기법은 두 개로 나눠진다. 하필 시한 가치를 고려한 거가 고려하지 않는 걸로 나눠진다는 거. 논리적으로 이해하면 좋은데 논리적으로 이해 안 되면 암기를 하셔야 돼. 그러면 하필 시한 가치를 고려한다 할인 기법이라 하고, 하필 시한 가치 고려하지 않는 것을 비할인 기법이라 하는데, 22회 때까지 아주 단골 손님으로 나오다가 그 다음에 27회 때까지 안 내다가 28회 때 두 문제를 내고 지문 2개 주고, 29회 때 안 나오고 30회 때 안 나오고 작년에 출제했고, 순수내, 순현가법, 수익선수법, 내부순위법, 순수내하고, 여기 연평균 순현가법은 순현가법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순현가법이 그냥 순현가법이요. 현가 횟수기간법, 요 5가지가 또는 4가지가 하필 시한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요. 요 하필 시한가치 고려하는 방법, 특히 순수내는 하필 시한가치를 고려한다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요 하필 시한가치 고려한다 말은 현재가치 만든다는 소리예요. 현재가치. 그래서 얘들은 뭐라고 하냐면 할인하여 투자 분석한다 그래. 그러면 순수내는 현금 흐름을 할인하여 투자 분석한다. OX, O.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할인이 뭐예요? 현재가치 만들었다. 뭐를? 현금 흐름을, 현금 수지를. 그래서 현금 수지 또는 이걸 흐름법 또는 흐름 분석법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렇게 내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편하게 주려면 다음 중 하필 시한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은, 그러면 요거 찾아내는 거야. 하필 시한가치 고려하지 않는 것은 요거고, 오른쪽에 있는 건 4가지 외울 필요 없이 요 5가지를 외워야 된다. 그럼 또 이렇게 내죠. 순현가법, 수익순수법, 내부순위법. 순수내는 현금 흐름을 할인하여 투자 분석한다. OX, O, 할인하여. 그래서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라 한다. 요 현가 대신에 현가 횟수기간법에서 요 현가 대신에 할인이란 말도 써요. 할인. 그럼 할인 횟수기간법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할인 횟수기간법은 하필 시한가치 고려합니까? 고려하죠. 이거 기억할 필요 없잖아요. 할인 횟수기간법은 하필 시한가치 고려한다? 할인이 하필 시한가치 고려한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요거 이제 구별하는 거, 요거 이제 암기사항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하나씩 공부해 갈 건데, 이제 공부하기 전에, 하나씩 공부하기 전에, 그럼 요 할인 기법은 할인율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지. 얘들은 할인율이 있어야 되고, 얘들은 할인율이 없어도 되고, 그러면 순현가법에서 할인율이 뭐냐고 물어보고, 수익성지수법, 내부순위법에서 할인율이 뭐냐고 물어봐요. 순현가법은 무조건 요구순위이고, 수익성지수법도 요구순위이고, 내부순위법에서는 무조건 내부순위 되고, 할인율. 자, 할인율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요 하필 시한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은 요 3가지는 거의 매년 시험에 출제한다고 보시면 되고, 연평균 순현가법은 이름만, 현가횟수기간법도 이름만, 그다음에 여기 하필 시한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에는 어림셈법, 비율분석법 매년 시험에 출제한다. 어림셈법에서 승수 4가지, 수익률 4가지 암기하셔야 되고 수시, 비율분석법에서 최소한 5가지 수식을 암기해야 돼. 그럼 여기 어림셈법, 비율분석법에서 12가지 또는 13가지의 수식을 암기하고 있는가 그거 물어본다고. 수식을 전부 다 암기했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여기서 2문제, 3문제 출제하잖아요. 한 문제를 거의 출제하는데 모르죠. 2문제 낼 수 있겠죠. 2문제 내면 한 문제는 계산 문제, 한 문제는 이론적으로 내고, 여러분에게 운이 좋으려면 차라리 이론 문제가 2개의 계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아니, 이론적으로 요 2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맞출 수 있거든요. 이론적으로 맞추는 것은 그냥 분수식 암기하는가. 그런데 계산 문제를 던져주고 말아요. 그러면 이제 계산 문제는 거의 못 풀게 줍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이걸 하려고 하지 말고 이론적으로 나오면 다 풀어야 된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순현가법, 수익순위법, 내부순위법 이제 볼 건데요. 자, 순현가법 보면 여기 순현가법, 순현가법에서 이렇게 쭉 나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수익순위법도 나오고 내부순위법도 쭉 나오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많은 내용 중에서 순현가법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여기까지. 이 표는 여러분 책에 없는 거고, 3가지 옷을 지금 비교한 거예요. 순현재가치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순현가, 요거. 수익성지법도 마찬가지. 내부순위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부순위. 그럼 생각 한번 해봐요. 이 부동산 순현가법으로 투자의 타당성 분석한다. 순현가법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순현가법은 순현가를 계산하는 소리야. 계산. 순현가를 계산해서 순현가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순현가가 0보다 작으면 투자 가치가 없다. 그럼 순현가법에서는 순현가를 계산 안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순현가법에서는 순현가장 중요한 말이고,
순영가의 개념과 순영가의 계산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 방법 공통점. 순영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법 공통점은 투자 분석하는데 현금 수익과 현금 지출을 비교하는 거야. 투자 분석은 현금 수익과 지출을 비교하는데 이 세 가지 방법은 합의 시한같이 고려한다. 그러면 현금 수익과 현금 지출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현금 수입의 현가와 현금 지출의 현가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순영가법에서도 수익성지수법에서도 내부수익법에서 전부 다 현금 수입의 현가와 현금 지출의 현가가 나오고 요거 빼는 것을 순영가라고 하고 나누는 것을 수익성지수라고 하고 같게 만든 것을 뭐라고 하고 내부수익이라고 하고. 그럼 순영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법 순수내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다 끝났어요. 순수내. 순영가법 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끝났다고. 순영가, 현금 수입의 현가에서 현금 지출 현가를 뺀 것이다. 순영가. 나눈 것은 수익성지수다. 같게 하는 것을 내부수익이다. 순영가법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순영가가 뭐냐 이렇게.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지출 현가를 뺀 것이다. 현가가 있나 없는가 판단하는 거. 수익성지수는 이렇게 나누는 거. 현금 유입 현가를 현금 지출 현가를 나누는 거. 수익성지수가 나오면 분자 부모 바꾸는 것만 보면 되고 현가 있는 거 없는 거 확인하면 되고. 내부수익법에서는 본질이 요 내부수익이 본질이 기대수익입니다. 기대수익을. 기대수익인데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와. 뭘로 내냐면 이렇게 내. 내부수익은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지출 현가를 같게 순영가를 몇으로? 0으로 수익성 몇으로? 1로 만든 할인율이다. 요게 열 몇 번 나와죠. 열 몇 번. 순영가법에서는 순영가가 가장 중요. 순영가의 계산 문제 또는 순영가의 개념. 수익성지도 마찬가지고 개념하고 계산. 작년에는 이 순영가법에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그런데 이론적으로 하나도 안 내고 순영가 계산 두 문제, 수익성지수 계산 한 문제 이렇게. 내부순위법에서는 내부순위 계산 딱 한 번. 전부 다 요것만. 내부순위법에서는 내부순위란 요것만 낸다고. 그러면 순현자가치법에서는 할인율이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지. 뭡니까? 요구 수익률. 수익성지수법의 할인율은 뭡니까? 요구 수익률. 내부순위법의 할인율은 내부 수익률. 내부순위법은 무조건 내부순위율이 나와야 되고 순영가법은 무조건 순영가가 나와야 되고 순영가법과 내부순위법 중에서 순영가법이 더 우수한 방법이고 그냥 순영가법이 우수하다고 하면 돼요. 이제 순영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순위법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면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 전혀 외울 것도 없고 너무나 당연한 건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게 뭔 말인지 그런다고. 봐봐요. 이 부동산 순영가법으로 투자의 타당성 분석합니다. 순영가법으로. 그럼 순영가법으로 투자의 타당성 분석하려면 뭘 계산해야 돼? 순영가를 계산해야 돼. 순영가를 계산해서 순영가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 그러니까 순영가를 계산해야 돼. 그럼 순영가를 계산하려면 뭘 알아야 될까? 현금, 수입의 현가고 현금, 지출의 현가를 알아야 돼. 이 현가를 알아야지. 그럼 현금 수입 알고 현금 지출 알았다. 그럼 이 두 가지 가지고 순영가를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순영가를 계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할인율이 있어야 되잖아요. 할인율. 할인율이 뭡니까? 요구수익률이죠. 그럼 할인율을 알아야 되고 할인율을 알면 현가 만들고 현가 만들어서 빼버리면 그게 순영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순영가법에서 순영가를 계산하려면 이 순영가를 계산하려면 현금 수입 알고 현금 지출 알고 현가를 만들려면 할인율이 있어야 돼. 요구순위 있어야 된다고. 그럼 순영가법에서는 요구순위를 순영가 계산하기 전에 미리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한다. 수익성지수법도 마찬가지고. 이 부동산 수익성지수법으로 투자의 타당성 분석한다. 수익성지수법으로. 그럼 수익성지수법으로 투자의 타당성 분석하려면 수익성지수를 계산해야 되고 수익성지수를 계산해야 되려면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알아야 되고 그럼 유입의 현가, 유출의 현가를 알려면 할인율, 요구순위를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하지.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죠. 순영가법과 수익성지수법은 사전에 미리 순영가, 수익성지수를 계산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요구순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한다. 그게 뭐가 어려울까? 근데 그걸 막 외우고 있어. 너무나 당연한 것을. 나는 남자인데 우리 개론 선생님 남자야 외우고 있어. 그거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자, 그럼 내부수익법으로 갈까요? 이 부동산 내부수익률법으로 투자의 타당성 분석하는 거야. 내부수익률법으로. 그럼 내부수익률법으로 타당성 분석을 하려면 내부수익률을 계산해야 됩니까?
계산해야 되지. 내부 순위를 계산하고 요구순위라고 비교해서 내부 순위가 크거나 같으면 투자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의미하셨죠? 이렇게. 그러면 이 부동산 내부 순위를 계산 먼저 해야 되는데 요 내부 순위를 계산할 때 요구 순위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부 순위를 계산할 때 요구 순위를 몰라도 내부 순위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내부 순위를 계산할 때 내부 순위는 이 부동산 투자 금액이 10억입니다. 10억. 그럼 기대 수입이 1억이에요. 1억. 내부 순위이 기대 순위래요. 기대되는 순위, 기대 순위를. 그러면 이 부동산의 기대 순위를 내부 순위는 10%예요. 10%. 10억을 투자해서 1억이 기대되니까 10%. 자, 요 내부 순위를 구해서 계산할 때요. 10% 계산할 때 요구 순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내부 순위법을 적용할 때 미리 사전에 요구 순위 알 필요 있어요, 없다? 없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 그러면 이제 보게요. 그 부분 가봅시다. 이제 내부 순위법에서 가면 그럼 내부 순위는 사전에 요구 순위 알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런 거 나온다고. 내부 순위법에서는 사전에 요구 순위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책은 104쪽 가장 상단에 있네요. 104쪽 가장 상단에 기타 사항에서 내부 순위법은 사전에 요구 순위를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사전에 요구 순위를 알 필요가 없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세 가지 방법 중요한 사항은 다 끝났는데 이제 기타 사항이야. 그럼 순형가법으로 오면 자, 칠판을 다시 볼까요? 순형가법으로 오면 여기 순형가는 현금 유입의 현재가치, 현금 유출의 현재 빼는 거, 수입, 지출. 3번은 아직 나오지 않았음. 그러면 이제 여기서 3번 지문이 나올 수 있는 건 이겁니다. 뭐가 나오냐면 요거 나온 게 아니라 여기 나온 게 아니라 요 유입의 현재가치에서 유출의 현재가치를 빼는 건데 요 유입은 수입이죠. 수입. 요 수입은 세전 수입이다. 세후 수입이다. 세후. 세금 낸 다음에 수입이다. 세후 수입이다. 그럼 순형가 계산할 때, 수익성 지수 계산할 때, 내부 순위 계산할 때 수입은 전부 다 현금 수입의 현재가치, 현금 지출의 현재가치로 하거든. 그럼 수입은 세전 수입이다, 세후 수입이다. 세후 수입이다. 순형가법을 요구 순위 알아야 되고 할인율이 투자자의 요구 순위니까. 그러면 이 요구 순위를 크기에 따라서 순현재 가치는 달라집니까? 달라지겠지. 요구 순위 높아지면 순현재 가치는 낮아지겠지. 그게 이거잖아요. 동일한 현금의 투자자도 투자자의 요구 순위에 따라서 순현재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 요거는 이미 다 했잖아요. 합계 시한가치 할 때. 합계 시한가치 할 때 언제 했습니까? 언제 했어요? 자, 보자고요. 했는가 안 했는가? 근데 이제 아는 것처럼 느껴지죠. 잊어버리니까. 증명이 보이기 위해서 가는 거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다 했잖아요. 전부 다. 근데 아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게 공부란 거예요. 공부. 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럼 매라 어렵기만 하죠. 수험생은 그게 수험생입니다. 네? 그러면 요건 다 했네. 이제 봐봐요. 그 다음에 이것도 다 했잖아요. 순형가법은 사전에 요구순위 알아야 한다.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순형가법의 특징 보면 여기 뭐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거 잘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요거 1번 합계 시한가치 고려한다.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요즘은 좀 나올 수 있어요. 4번을 또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4번이 나오면. 그러면 4번은 자 이런 거요. 잘 생각해봐요. 이 부동산 순형가법으로 투자의 타당성 분석한다. 그럼 이 부동산에 순형가법으로 투자의 타당성 분석하려면 뭘 분석해야 돼요?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을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수입의 현재가치에서 지출의 현재가치를 빼야 되니까. 그러면 이 부동산이 여기 0이고 마이너스 10억. 투자 금액이 10억이야. 이 10억을 현금 지출의 현재가치, 현금 유출의 현재가치야. 그럼 내가 3년간 보유한다면 1억씩 영업을 통해서 돈이 들어올 꼴 예상 된다고. 팔 때 12억에 팔 꼴 예상 돼. 그럼 이 금액이 들어올 꼴 예상 되는 금액이야. 그러면 이 부동산의 현금으로는 10억, 1억, 12억이야. 그럼 순형가 계산할 때 요거 전부 다 고려한다고. 순형가를 계산할 때는 요거 전부 다 고려해서
순현가를 계산하는 거야. 그걸 모든 현금을 고려한다. 모든 현금을 생각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순현가 계산할 때 요거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요거 해야 되지. 해야 된다고. 요 1억이 요 1억을 영업에 따른 현금으로 영업수지라고 하고 이건 뭡니까? 팔았을 때 처분수지, 매각수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현가법은 영업에 따른 현금흐름과 처분시 현금흐름을 모두 다 고려한다. OX? O 생각한다. 요거 순현가 계산할 때 요거 12억 빼버리면 잘못된 거란 소리예요. 그러면 순현가를 계산할 때는 모든 현금을 고려한다. 그게 모든 현금을 고려한다는 소리예요. 요거 모든 현금을 고려한다. 자, 그러면 이 부동산 여기에 1억이 여기에 순영업소득이라고 한번 해봐요. 순영업소득이다. 그러면 순영업소득이라고 한다면 이 부동산의 순소득 승수를 구할 거야. 순소득 승수는 합의 시한가치 고려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라고. 이거는 어림셈법이니까. 그러면 이 순소득 승수를 계산할 때 순소득 승수는 총 투자액을 순소득으로 나눈 거라고. 총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10억.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1억. 그래서 순소득 승수가 10이라고. 자, 그러면 순소득 승수를 계산할 때 이 12억은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그러면 순소득 승수는 모든 현금을 고려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순소득 승수는 어림셈법이야. 그럼 어림셈법은 모든 현금을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어림셈법은 처분시 현금을 고려하지 않고 요 첫 번째 거 요것만 가지고 하는 거야. 요것만 가지고. 그러면 순현가법은 수익성 지수법은 내부 수익법은 모든 현금을 고려하지만 어림셈법은 모든 현금을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부동산의 모든 현금이 10억, 1억, 12억 요거 다 생각하면 모든 현금을 고려한다는 소리야. 순현가법은 요거 전부 다 고려한다. 근데 요 순소득 승수는 요것만 하는 거야. 요것만. 그럼 처분시 현금을 고려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요것 나오면 뭔 말이지 안 배운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거야. 이게 자 봐봐요. 자, 쭉 가서 이제 문제까지 해서 뒤쪽에 있어요. 이게 이 말이 뒤쪽에 있다고. 여기 봅시다. 어림셈법, 승수법, 합의 시한까지 고려하지 않는다. 한 해, 첫 해, 요거. 첫 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매각시, 처분시 현금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럼 어림셈법은, 승수법은, 수익률법은 모든 현금을 고려한다. 그럼 뭘까 있을까? X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든 현금을 고려한다. 이런 뜻이라고. 자, 풀을 문제가 많으니까 빨리 이론 정리를 해볼게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순현가법의 특징으로 가서 순현가법의 특징은 합의 시한가치 고려한다. 모든 현금을 고려한다. 합의 시한가치 고려한다는 전통적으로 잘 나오는 거고, 요 모든 현금을 고려한다는 요즘에 나올 기미를 보이는 거고, 가치가산원리 부의극대야. 가치가산원리 부의극대 요 두 가지는 순현가법만 적용된다. 순현가법만 적용된다. 요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이렇게 네요. 세 가지 방법, 순현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법 중에서 지금 이론적으로 들으면 문제 다 반영돼 있어요. 하나도 안 빠져. 하나도 안 빠진다고. 그 이론 알면 다 문제가 전부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공부할 것도 없어. 문제 봐봐요. 여러분 이 문제를 알고 한번 퍼보라고. 빠진 게 있는 거 없는 거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다고. 이론을 모르니까 안 풀린다고. 네? 그러면 요 순수내는 합의 시한까지 고려합니다. 모든 현금을 고려합니다. 이 순수내 중에서 순현가법, 수익성법, 내부수익법 중에서 이 두 가지 가치가산원리 뭔 말인지 아직 몰라요. 부의극대야 가져오는 것은 순현가법만. 시험 문제 이렇게 낸다고. 순현가법하고 수익성지수법은 가치가산원리가 성립하지만 이렇게 내요. 옵니까 없습니까? X. 순현가법만 가치가산원리 성립한다고. 요걸 낼 때는 뭐라고 냈냐면 순현가법만 불을 극대화시켜. 그럼 내부 수익률법도 불을 극대화시킨다. OX, X. 그러면 끝난 것이지. 요 재투자율은 요거 빠져야 돼. 사실은 순현가법의 기타 특징으로 가야 된다고. 여기 3번에 순현가법에서 각 투자의 가치 합계는 개별 투자의 가치 합계를 단순히 합한 것과 일치한다. 요거 필요 없어요. 요게 순현가법은 가치가산원리가 성립한다. 이 말이라고 이게. 그럼 순현가법은 이제 다 끝났어요. 계산 문제, 이제 순현가를 계산한 문제가 나올 거고. 자, 그럼 이제 수익성 지수법은 요거 수익선수를 계산해봐라. 그다음에 요거하고 요 수식. 내부 수익법은 요 세 가지 암기하는 거.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실가 같게 순현가를 0으로 숙소는 1로 만든다. 내부 수익법은 기타 특징. 사전에 요구 수익 알 필요가
없다. 2번 내부순위법은 우선순위와 순위, 요거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요거 3번은 지금 필요 없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순영가법과 내부순위법의 비교해서 순영가법이 우수한 방법이다. 근데 왜 그러는가는 필요 없어요. 왜 그런가 필요 없고, 그냥 순영가법이 우수한 방법이다. 투자의 목적은 부의 극대에 있어요. 투자의 목적은 부의 극대에 있습니다. 그럼 부를 극대화시키는 게 순영가법이야. 좀 있으면 요거 알게 된다고. 제가 사례를 들 거니까. 순영가법에서는 무조건 순영가법에서는 할인율이든 재투자 수익률이든 요구 수익률이고, 내부순위법에서는 내부 수익률이고, 가치 가산의 원리가 성립하는 것도 순영가법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토탈에서 이것저것 다 필요 없이, 이거 뭐라고 쭉 나왔잖아요.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순영가법이 더 우수한 방법이다. 이걸로 끝난다고.